디자이너 일지에 대한 활용 작성 방법을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얼굴이 잘려도 돼요. 어차피 얼굴이 안 나와야지 조회수가 잘 나와서. 얼굴이 안 나와요. 아니 이 화면에 이게 이게 보이는 뭐야? 얘가 주인공이라 내 얼굴 나오는 것보다 조금 더 땡겨. 이렇게 잘 나오죠. 자, 이거 작성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이걸 알아야 직원들한테 피드백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선 이 방법이나 루틴에 대한 걸 좀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중간에 두꺼운 애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 위치가 달력이거든요. 그 위치가 달력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자면 이게 총 4개월짜리 노트예요. 4개월짜리 노트고, 그래서 디자이너 일지를 받음과 동시에 먼저 이 사람의 휴무든 뭐든 상관없이 다 쓸 수 있게끔 총 32일치의 양이 되어 있어요. 한 달당. 그래서 32일치가 되어 있고, 제가 이제 작성 방법을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이 뒤에 우측에 있는 거 있죠? 우측 먼저 한번 다 같이 펼쳐 보시면 여기에 리뷰 페이라고 써져 있고, 그 다음에 뭐 구분, 고객명, 방문 예정일, 뭐 고객과의 대화 내용이 써져 있어요. 예전에 내용이랑 좀 달라졌어요. 좀 약간 업그레이드 됐거든요.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나중에. 새로 찍을 때. 하면서 계속 어느 정도 보완이 된 거거든요. 근데 우선은 이 리뷰 페이 공간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숫자가 쭈루룩 있잖아요. 여기에서 리뷰를 받으면 별표로 여기다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거 제가 다 공유 드릴 거예요.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여기 숫자에다가 리뷰를 받으면 여기다 별표를 해주시고요. 빨간색 펜으로. 그 다음에 페이를 받으면 동그라미로 체크해 주시면 돼요. 페이만 받았다면 동그라미, 리뷰만 받았다면 별. 그리고 둘 다 받았다면 동그라미 안에 별이 있으면 돼요. 그렇게 체크를 해주고, 구분은 뭐 제방, 대체, 소개, 신규 첫 글자만 따서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밑에 하단 부분에 또 고객명 있잖아요. 고객명하고 전화번호 뒷번호 써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음 방문 예정일에 대한 거는 이따가 언급해 드릴 건데, 일단 고객과의 대화 내용, 여기다가 레시피 좀 쓰지 말라고 하세요. 시술 레시피 저 관심 없어요. 네, 여기다가는 다음에 그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하고 대화에 연결이 될 수 있게끔만 작성을 해주면 되는 거고, 이 다음 방문 예정일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다음 방문 예정일은요, 무슨 말이냐, 다음 방문 예정일이거나 또는 다음 연락 예정일을 써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간혹 가다가 디자이너 분들 중에서 그런 분도 있어요. 여기다가 오늘 받은 고객들요 다 한 달 날짜로 똑같이 써놓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남성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3주에서 4주잖아요. 그냥 저는 3주 루틴으로 만들라고 하고, 남성 고객들은, 여자 고객들은 그 루틴이 사실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냥 내가 오늘 하고 싶으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루틴은 디자이너들이 직접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 예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은, 손님하고 대화를 하거나 상담을 하잖아요. 그때 그냥 손님 앞에서 아예 펼쳐놓고 제가 다음 이날에 연락을 드릴 테니까 괜찮으시죠? 하면서 여기 날짜를 썼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넥스트 하는 행동 액션은 뭐냐면, 이 날짜에 맞는 해당 날짜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미리 날짜를 다 써놨었잖아요. 그러면 미리 날짜 써놨으니까 이 밑에 부분에 이제 왼쪽 하단 거 내용을 보면 연락할 고객이 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그 고객명을 미리 써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 뒤가 됐으면 일주일 뒤 날짜에 이 연락할 고객에다가 미리 써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이제 1월에서 2월로 넘어갈 거네요. 저희가 다 2월로 넘어갔다 치면, 지금 여기 앞부분이 1월이라 치면은 여긴 2월이잖아요. 그러면 2월달 달력에 미리 그 고객의 이름도 지금 여기 어딘가 써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만 쓰는 게 아니라 달력에도 같이 써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디자이너가 2월이 됐을 때 내가 이 달력만 봐도요, 이번 달에 올 고객의 총 고객 수가 대략적으로라도 내 예상치가 나오기 때문에 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없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더 하나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아침에 아까 전에 보시면, 자
이 업무 루틴에 대해서 제가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업무 루틴. 이 일지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선은 아침에 디자이너들이 출근하면 첫 번째로 하는 행동 패턴이 예약상을 다 보고 있잖아요. 나 오늘 예약 얼마나 있지? 보잖아요. 그러면 예약판을 확인하고 나서 당일 예약자들을 순서대로 먼저 작성을 시키세요. 여기다가. 근데 여기서 특징 하나는 재방 고객은 위에다 쓰게 되고요. 신규 고객은 하단에다 쓰게 해요. 저는 재방하고 소개 손님만 위에다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신규나 대체 손님들은 하단에다 쓰게 해요. 그 이유가 내가 상대적으로 어떤 고객이 더 많이 왔는지를 눈으로 직접 보게 만들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 예약판 확인하고 나서 여기다가 미리 손님의 리스트를 써놔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뭘 하냐면 기존에 방문했던 날짜 있죠. 기존에 방문했던 날짜를 핸드에서 검색해보면 예를 들어서 뭐 50 이렇게 있으면 검색해보면 그 사람이 언제 왔는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날짜가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쳤을 때 그럼 기존에 방문했던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검색을 하게 되면은 그 날짜를 검색해서 보면은 그때 그 사람하고 무슨 내용을 했는지 대화를 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고객과 대화 내용을 미리 준비하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또 뭐가 있냐면 이제 그 기존에 왔었던 고객 있죠. 그 고객 이름이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고객 이름에다가 빨간색으로 찍 그어버려요. 그거 왜 그랬냐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쭈르륵 보게 되면 빨간색 선이 많이 그어져 있는 사람들이 재방이잖아요. 그러면 체크가 안 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이탈 고객률이 높다라는 거죠. 잘 안 들어가나요? 되게 부산스러워서 안 들어가요? 녹화 중이라서 이해해 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기존에 왔었던 고객들하고 그걸 체크를 해주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너 이탈 고객들한테 연락 한번 해봐 하면은 굳이 핸드에서 막 이탈 고객 확인해서 마케팅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컴퓨터 프로그램보다 사실 아날로그가 좀 어느 정도는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눈으로 직관적으로 아예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빨간색이 안 그어져 있는 사람들만 찾아가지고 체크해서 연락을 보내서 다시 오게끔 재방문 유도를 좀 하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당월 목표는 제가 일단 계산 양식은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여기 보시면 계속 목표 공간에 이제 회색 공간 있죠. 회색 공간이 계속 있어요. 인간은 기억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했던 나와의 스스로에 대한 다짐, 약속도 까먹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자기 목표를 작성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당월 목표 작성시키고 그 다음에 하는 루틴은 전날에 왔었던 고객들 있죠. 그 전날, 하루 전날에 왔었던 고객들한테 어제 방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리뷰 요청을 한다거나 리뷰가 안 올랐으면 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손님에 대한 뭐 이렇게 피드백 같은 거 좀 받을 수 있게끔 무조건 다음날에 방문하고 나서 다음날은 예를 들어서 오늘 왔던 고객을 내일 거 날짜에다가 여기다 연락할 고객에다가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어제 손님은 100% 연락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카톡을 보내거나 뭐 이제 연락을 보낼 때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제가 제일 많이 해주는 얘기이기도 한데 디자이너들이 연락 보낼 때 보통 특징이 어떻게 보내냐면 안녕하세요. 저는 어반트랜드 어디 지점 디자이너 누구고요. 어제 머리에 했던 담당자입니다. 그리고 혹시 손질 불편하시거나 뭐 거시기 하면은 뭐 연락 주세요. 뭐 이렇게 복부 형태로 보내요. 근데 제가 제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답장이 와요, 안 와요? 절대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연락하라는 방식은 우리 동탄 원장님 아시겠지만 그냥 벌렁 안녕하세요만 보내요. 그러면 누구세요? 이렇게 와요. 저 어제 머리 해드렸던 디자이너 누구예요? 라고 보내요. 무슨 일이세요? 그러면 어제 머리 해드린 게 만족스러우셨는지 좀 불편한 거 없으신지 해서 이렇게 뭐 그냥 해피톡 보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뭐 어쩌고 뭐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서비스적으로 뭘 해드리겠다. 다음 주에 혹시 또 방문 되냐 뭐 어쩌냐 해가지고 재방문 유도를 꼭 시키거든요. 그런 식으로 고객 관리를 해주고 다음 방문이랑 언제쯤 예정하니까 제가 그때 다시 한번 더 연락드릴게요 하면서 깔끔하게 그렇게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확실히 재방률 올라가는 속도가요 정말 가파르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에 방문자 연락 보내고 오늘 연락할 고객 리스트 카톡.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카톡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네이버 톡톡으로 하셔도 되는데 제가 여기서 네이버 플레이스에 대한 또 한 가지 추가 사항으로 좀 팁을 드리자면 네이버 플레이스하고 연관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활성화가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매니저가 있는 매장들은 매니저가 해도 되고 매니저가 없고 디자이너가 있는 매장들은 사실상 디자이너 예약이 막 무슨 하루에 막 4, 50개 오는 거 아니잖아요. 많아봐야 대충 평균적으로 한 10개 정도 된다고 치면은 아침에 내가 예약 파트너 센터 들어간 다음에 내 예약 손님한테만 톡톡하기를 보내요. 그래서 오늘 머리 해드릴 디자이너 누군데 이따가 몇 시에 뵙도록 할게요 라고 그냥 한마디만이라도 톡톡으로 보내요. 그러면은 네이버 플레이스로 그 사람이 또 뭔가 유입이 되겠죠. 그러면 트래픽이 일어나죠. 그것도 좋아요. 그렇게 하거나 카톡을 보내거나. 그래서 저희는 오늘 방문하는 고객들한테도 이 짓을 해요. 그러면은 고객들도 되게 생소하지만 그래도 챙겨준다고 신경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 예약에서 예약이 들어가면 자체적으로 오늘은 방문일입니다 뭐 이렇게 오기도 하는데 그거 외에 디자이너가 그렇게끔 체크를 해주면은 아무래도 좀 효과가 좋죠. 그렇게 되고 오늘 목표 마케팅 리스트 체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픈 전에 이뤄지는 업무 루틴이에요. 이거랑 같이 지식인도 같이 시켜버려요. 그래서 아침에 이거 체크하는 거랑 지식인까지 해가지고 한 10분이면 끝나거든요. 생각보다 오래 안 걸려요. 제가 설명을 길게 해서 그렇지 생각보다 금방 합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죠? 그러면 이제 마감 루틴에서 또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일치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하고 약간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감하기 전에 구분, 재방, 대체, 소개, 신규 이거. 그래서 이 윗부분, 상단 부분은 이제 재방하고 소개 위주만 쓰는 거고요. 왜냐면 재방, 소개가 제일 중요한 애들이니까. 그 다음에 대체랑 신규들은 하단에다가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체크해주고 달력 체크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해당 날짜에 연락할 고객들 미리 작성해놨는지 안 했는지 그거 확인해 주시고 당일 기록 및 누적 기록 요거는 이 부분 있죠. 여기는 오늘 여기 앞부분 있죠. 이 앞부분은 오늘 거고 이 뒤에 거는 이번 달 누적으로 계속 가주는 거예요. 그거 체크해주고 아까 뭐 별표 없이 동그라미 이건 했기 때문에 해주고 또 한 가지가 디자이너들 보시면 제가 디자이너들 이렇게 보면 지금 보면 이렇게 플레이스 상품 있죠. 본인이 본인 거 캡처해서 저한테 매일매일 주라고 하거든요. 리뷰나 페이가 카운팅이 안 됐더라도 매일 보내기요. 여기 또 보냈죠. 지금 보면 디자이너들이 지금 손님들하고 카톡하는 거 내역들도 저한테 다 보내게 하거든요. 그리고 좀 궁금하고 미심쩍으면은 제가 직접 가서 핸드폰을 뺏어서 봐요. 근데 다른 지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것까지 또 가서 일일이 열어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거 상품에 대한 것도 캡처해서 일지랑 손님들하고 대화 내용까지 저한테 싹 다 보내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그 대화 내용에서도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봐라라고 또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요거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마케팅 한 거 있잖아요. 마케팅 한 거 뭐 인스타그램에 올렸거나 뭐 카페 포스팅 했거나 뭐 이런 것들 뭐 유튜브 뭐 이렇게 자기가 촬영했다고 뭐 릴스 찍었다고 하면요 그거를 저한테 그냥 링크로 보내게 하세요. 캡처해서 보내게 하지 말고 링크로 해야지만 제가 들어가서 좀 조목조목 다 보면서 피드백도 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지는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하고 제가 이제 여기서 원장님들이 이거를 잘 알아야 되고 원장님들이 목표 설정할 때 원장님들이 해주셔야 돼요. 이거까지는 제가 간섭 안 하고 저는 일지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니까 되게 심플해요. 계산 방식은 이건 좀 아시면 되는데 되게 심플해요. 제가 이것도 다 드릴게요. 그냥 보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제가 드려야 되는 게 제가 이거
목표 이거랑 본점 시스템 그 다음에 교육 자료 이거 다 드릴게요. 써놔야지 나중에 못 까먹어서. 제방 목표 기준 계산 방식은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이 A라는 디자이너가 200명을 받았어요. 근데 100명 이하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99명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치면 나머지 유효고객 나머지 고객은 101명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산의 편의상 100명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100명 이하일 때는 저희는 성장률 속도는 일지를 제대로만 작성하고 고객 관리만 제대로 하면은 40% 그냥 나오거든요. 가장 높았던 친구가 60%가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10명 받으면 6명 온다는 꼴이에요. 근데 디자이너들한테 그냥 톡 까놓고 한번 물어봐요. 너 10명 받으면 몇 명 오게 할 수 있어? 그러면 그래도 3, 4명은 할 수 있죠 하는데 전체적으로 모든 미용실들의 고객 데이터를 보면요, 마케팅 메시지 보내게 하려고 하고 검색을 해보면 수만 명이 있는데 한 달에 내점하는 고객은 고작 해봐야 몇백 명, 몇천 명 수준, 천명 수준밖에 안 돼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10% 이상 넘기가 되게 힘들어요. 말도 안 돼요. 10% 넘긴다는 것 자체가. 근데 어쨌든 처음에는 고객 수가 아예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할 때는 40%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00명 이하일 때는 40%의 목표를 줘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지난달에 99명이었으면 나머지 고객이 100명이니까 40명을 플러스 시키면 돼요. 근데 만약에 100명이 넘었다. 그러면 30명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제방 목표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거 다 심플하게 이해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개 고객은 그냥 저는 이거 다 그냥 없이 생각하세요. 이건 그냥 없다고 생각하세요. 소개율이 가장 좋은 친구가 거의 30% 가까이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고객 100명 중에 소개 손님이 30명이라는 소리예요. 자기가 한 달에 받은 고객 중에서. 말도 안 되는 실적이란 말이에요. 소개율이요, 보통 살롱들이 거의 다 보면은 1%가 나올까 말까 해요. 1%도 사실 안 나와요. 내가 목표를 잡게 되면은 20%는 목표 잡아야 그래야지 10% 나올까 말까 하거든요. 10%도 사실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 매장에 한 달에 방문하는 내점 고객이 뭐 한 500명이라고, 평균적으로 500명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냥 심플하게 500명의 10%면 50명이잖아요. 그러면 50명의 신규 고객이 따로 생기는 거거든요. 말 한마디. 그래서 저는 최소 10%의 목표를 잡게 하고, 제가 중간중간에 지금 피드백을 주고 있는 매장들은 뭐 아시겠지만 제가 한 달을 총 3개로 나눠요. 뭐 10일 단위로 11도로 나누면서 이 친구가 한 절반 정도 왔을 때 전체 목표치에서 너무 많이 못 미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일부러 목표치를 낮춰줘요, 제가. 왜냐면 그냥 목표 달성이라는 걸 못했을 때에 대한 좌절감보다는 이뤘을 때에 대한 행복감을 느끼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만약에 전체 재방 목표가 뭐 예를 들어서 80명이었어요. 근데 한 절반 왔는데 얘가 재방 고객이 3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벌써 포기하고 시작해버리거든요. 포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80명 말고 이번 달에 지금 이 정도 왔는데 절반 왔는데 우리 그냥 조금만 낮추고, 그래 30명이니까 원래 우리가 80명 목표였으니까 한 65명으로 가보자, 아니면 70명 이렇게 가보자. 좀 낮춰주면은 얘가 그래 내가 좀 더 열심히 해보자, 이게 바뀌어요. 그래서 목표치를 좀 바꿔주거든요. 그리고 소개도 이제 원장님들이 전체 그 달에 그 지난달에 받았던 고객에서 전체 비율에서 저는 한 10%에서 20% 사이 내외로 보통 많이 줘요. 그래서 거의 한 15%가 평균인 것 같아요. 목표치를 주는 게.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소개 목표를 안 줬을 때는 소개가 안 늘어났었거든요. 동탄점은 알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이제 소개 목표를 주니까 소개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진짜로. 그래서 이 소개에 대한 기준 목표를 주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가는데, 소개가 실질적으로 늘어나게 만드는 되게 좋은 꿀팁을 제가 하나 드리자면, 상담할 때, 샴푸할 때, 머리 커트할 때, 약 바를 때, 머리 말릴 때, 나갈 때 소개 단어를 최소 6, 7번 얘기해요. 한 사람한테. 계속 얘기해요. 오늘 제가 머리 잘 해드릴 테니까 소개 한 명만 부탁드릴게요. 샴푸하면서 샴푸 시원하게 될 테니까 소개 한 명만 부탁드릴게요. 커트하면서 제가 진짜 조각하고 있어요. 소개해 주실 거죠? 이 말을
거의 메아리치게 만들어놔요. 손님 머릿속에서. 그래서 남자들은 사실 서로 뭐 이제 만나면 너 머리 어디서 했냐 이런 말을 안 하지만 여자들은 그냥 시덥잖은 말에다 너 어디서 했냐 이런 말을 하니까 그러면 자동으로 그 손님이 그 멘트가 나가버리게끔 만들면 되거든요. 그리고 디자이너 명을 무조건 부르게끔 어필을 좀 많이 시켜요. 그래서 소개는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거는 좀 다른 내용이긴 한데 이거 예전에 제가 써놓은 거를 그냥 어쩌다 붙여놓은 건데 저희는 재방률이 만약에 20% 이하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 목표 기준 있죠? 이 목표 기준에서 성장률이 20% 이하가 들어가면요 일단은 확실한 거 하나 순번도 안 주고 고객 자체를 베팅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제가. 그리고 플레이스에서도 제일 밑으로 이제 거의 뭐 지하실로 박아버리죠.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경을 써서 해주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 일지를 기반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지에서 제가 중요도 순서로 이거 배열을 나눠놨어요. 옛날에랑 지금하고는 이 순서가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재방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소개가 중요하고 이 총 고객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 200명의 고객이 있다고 치면 이번 달에 예를 들어서 재방 고객 목표가 130명이 됐어요. 그럼 지난달에 재방을 제외한 나머지 고객이 100명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번 달에 올 예상 고객은 몇 명이라는 소리죠? 지난달에 200명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재방 목표가 생겼잖아요. 재방 목표가 130명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이번 달에 받게 될 고객의 수는 몇 명일 것 같아요? 230명. 그쵸? 230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다가 총 고객은 목표가 아니라 예상 고객이라고 저는 말을 해줘요. 예상 고객. 그리고 매출도 예상 매출이라고 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총 고객과 이 매출 있죠? 총 고객과 이 매출은 예상치라고만 생각을 하고 얘네들한테 이걸 목표로 정해주지 마세요. 이거는 목표란에서 좀 빼도 돼요. 여기서 제가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객단가로 바로 넘어가는데 재방 소개 객단가만 목표로 주시면 되거든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 세 가지가 목표가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객단가를 저는 이번에 실제로 다른 지점에서 객단가가 되게 낮은 친구가 있었어요. 한 그 친구가 2만 원 후반대였거든요. 근데 제가 객단가를 5만 원까지 올리라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 친구 입장에서는. 근데 원장님들 생각했을 때 객단가 2만 원대 했던 친구가 5만 원 올리라면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죠. 어떻게 원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힘들죠. 그래서 생각의 기준을 좀 바꾼 게 어떻게 바꿨냐면 객단가를 5만 원 올려라. 그러면 어떻게 그 5만 원 어떻게 3만 원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올려야 되냐? 그래갖고 내가 3만 원만 받고도 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생각해라라고 했거든요. 3만 원 밖에 안 받고 해줄 수 있는 서비스. 네 전체 파마, 전체 염색, 뭐 세팅 펌, 볼륨 매직을 3만 원에 해줄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얘가 머뭇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일하러 온 시간에 출근해서 오는 시간에 그냥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면 되는 것 뿐이다. 어차피 매장에 갇혀있는 시간은 똑같으니까 이거만 바꿔라니까 신기한 건요. 그 친구가 매출이 많이 올랐어요. 생각만 바꿨을 뿐인데.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고작 2만 원만 받고 내가 그래도 해줄 수 있는 최대의 서비스를 생각해봐라라고 관점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총 고객 수는 재방이랑 소개 목표가 생기니까 전체 총 고객 수는 올랐죠. 근데 객단가를 한 2만 원만 상승시키잖아요. 신기하게 아이러니한 현상이 고객 수는요 고작 한 20명에서 30명밖에 안 올랐는데 얘가 한 달에 받았던 객수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치면은 30명 올랐으니까 130명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총 고객 수가. 근데 객단가를 2만 원 올리니까 매출이 얼마가 떠요? 2만 원 올라가니까 뭐 못해도 한 250 오른 거예요. 고객 수 고작 30명밖에 안 올랐는데. 그러니까 얘가 생각을 좀 바꾸니까 지 매출이 올라가고 지가 가져가는 게 달라지니까 생각이 되게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해서 얘가 손님들한테 오늘 제가 이렇게 이 값만 받고 서비스를 해드릴 테니까 소개를 좀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소개율도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신기하게. 부산점에 있는 친구인데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데이터를 싹 다 톡방에다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실제 매출 데이터가. 그래서 객단가를 원장님들께서 설정을 한번 도와주세요.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객단가가 계속 고정적이고
객단가가 한 3, 4만 원대에서 머무는 친구들이 분명 존재하거든요. 그 친구들의 고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손님이 해달라는 걸 해주는 스타일이에요. 제한은 안 하고 그냥 해달라는 거는 다 해줘요. 너무 착해. 손님한테 딜을 못 쳐요. 근데 이 친구들이 딜을 못 치는 이유가 자기가 이거를 이만큼 받고 하기가 좀 민망한 거예요. 제한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걸 말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 부담의 영역에서 오히려 이 손님이 미안해지게끔 만들 수 있는 전략으로 바꿔주시면 객단가가 상승되고 그러면 제방이나 소개가 점차 올라가게 되거든요. 요것만 조금 기준을 바꿔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고객하고 이 매출 있잖아요. 이거는 예상 매출로만 가자. 그리고 네가 한 달에 받을 고객 수가 예상 고객 수로 가자라고 하면은 얘가 받아들이는 관점 자체가 되게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요즘에는 사실 많은 원장들이 그렇진 않는데 예전에는 너 매출이 왜 떨어졌냐, 너 매출이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기분 나빠하잖아요. 근데 재방 고객 수나 이런 객단가 기준으로 말하면은 왜냐면 사실 얘네들도 할 말이 없어요. 그냥 팩트니까. 그래서 예상 매출을 확인하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이제 예상 재방 총고객 수 확인하는 거는 아까 전에 말했던 그 라인대로만 가시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총고객과 총 매출을 써주세요. 너 이번 달에는 이 정도 매출이 나오겠구나. 목표대로만 하면 너 이번 달에는 이 정도의 고객 수가 오겠구나. 이거를 원장님들이 그냥 같이 계산을 좀 도와주시면 돼요. 이 부분은 제가 터치하지 않을게요. 이 부분은. 그래서 원장님들이 목표는 원장님들이 정해준 거고 그리고 원장님들께서 잡아준 목표를 제가 간혹 수정해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너무 고객 붙는 속도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애들은 제가 일부러 행복의 강도를 빈도로 바꿔줄게요. 잦은 행복을 좀 만들어 줄 수 있게끔 목표 좀 더 낮추세요. 객단가 더 낮춰볼게요. 객단가 다 포기하고 그냥 재방 올리는 숫자에만 신경 써보고 소개율이 너무 안 나면 소개만 해봅시다. 우리 다른 거 집중하지 마세요. 이렇게 좀 생각보다 이 동사점에서도 직원 중에 한 친구가 그 친구는 되게 그냥 경주마을 스타일이거든요. 다른 걸 못 봐요. 이것만 봐요. 그냥 진짜 되게 좁은 애가 있어요. 시야가. 그래서 걔는 이거 하나 되면은 막 이래요. 그런 들 있어요. 그게 딱 끝나잖아요. 그럼 거기에 좀 몸이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음 미션을 주면은 또 막 이래요. 있어요 그런 애들이. 그 환경에 익숙해지게 만들어줄게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간혹 가다가 목표를 줬는데 그 목표를 제가 뒤집어 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대화를 좀 해보면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어쨌든 그거를 잡아주고 했는데 제가 바꾸더라도 그거를 맘상하지 마세요. 바꿔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친구가 지난달에 어땠었고 뭐 어땠었니까 그럼 이번 달에 네가 총 예상하는 매출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기준해서 제가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시인데 기존에 총 고객이 150명이고 제 방에 100명이었으니까 객단가가 예를 들어서 5만 원이었던 친구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이번 달 목표가 기존 제방 고객 수 대비 지금 100명이 넘어갔으니까 30% 잡아준 거거든요. 그래서 제방 목표가 115명이에요. 그 다음에 소개는 전체 고객에서 10% 목표 줬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추가 고객이 150명에서 100명 뺐으니까 50명이었었죠. 그럼 이번 달에 총 받게 될 고객은 180명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그래서 객단가 목표가 원래 기존에는 5만 원인데 만 원만 상승시키니까 매출이 원래 지난달에 750이었던 친구가 이번 달에는 너는 이번 달에 1080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목표치를 좀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원장님들께서 조금 목표 계산을 좀 같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질문 있을까요? 그리고 뭐 전판이나 뭐 선불권 이런 거는 사실 원장님들이 뭐 하기 나름이긴 한데 매장마다 선불권 프로모션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뭐 이거는 좀 다르긴 하는데 저희는 3월달에 선불권을 미친듯이 끌어올려서 역대 사상 최고의 매출 한번 찍어보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그다음에 카페 포스팅 뭐 하는 거랑 지식인 하는 거는
요거는 그냥 표 그냥 다 드릴 테니까. 여기 혹시 일지에 대해서 더 질문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지금 지식인 작업하고 뭐 이거는 했는데. 일지를 다 적어서 대표님한테 카톡을 보내라고 한다고요? 네, 매일매일 저한테 카톡을 보내거든요, 아이들이. 그럼 저한테 이렇게 와요. 오늘, 전지전 애들이? 네, 전 지점 다른 애들도 이렇게 저한테 보내요. 뭘 했는지, 오늘 리뷰 몇 건 나왔는지, 그 다음에 고객 몇 명 왔는지, 제가 몇 명했는지, 소개는 어떻게 됐는지, 오늘 객단가는 얼마 했는지 저한테 매일 보내거든요. 그러면 제가 피드백을 줘요. 처음에 이게 저한테 올 때는 되게 허접할 거예요. 네, 되게 많이 부족할 거고. 근데 그 부족한 거를 제가 계속 피드백 주면은 얘가 점점 업그레이드가 알아서 될 거예요. 그 뭐지? 혹시 음. 방에 저도 초대해 주실 수 있어요? 이게 이 톡방이요. 1대1 톡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저한테 주신 거 있잖아요. 제가 드린 거. 이게 오픈 채팅이긴 한데 1대1 채팅방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이슈 사항이 있으면 무조건 원장님한테 다 보고 드릴 거예요. 우리 명리점은 지금 사실 선생님들의 이슈 사항이 크게 없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나중에 한번 궁금하실 때 보여달라고 하면 통째로 다 보여드릴게요. 그건 언제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탄정 원장님도 알잖아요. 제가 막 캡처해서 다 보내주잖아요. 애들한테 막 욕하는 거 막 엄청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재밌는 게 디자이너들이 저한테 대표님이랑 대화했던 걸 보여주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 다 저한테 막 이제 많이 혼나요. 또 뭐하냐 이러면서 왜 안 보내 이러면서. 이런 경우에는 좀 대처 방법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어떤 거요? 같아요. 업무 시간이 끝나고 어떻게 보면 마감 일기를 쓰게 되잖아요.